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뺑소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뺑소니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나는 뺑소니 할 의사가 없었는데 가해자가 그거를 악용을 해서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뺑소니가 처리가 되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알아놓으시고 절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 총 7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사고 인식을 못했으면 뺑소니가 아니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사고 인식을 못한 경우 그거는 뺑소니가 아닌 게 맞아요. 대신 그 인식을 못했다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은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아예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거는 뺑소니로도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식 못했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다면요, 무조건 차를 세우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고 현장만 안 떠나면 뺑소니가 아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유발을 했어요. 근데 목격자인 것처럼 그냥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가고 이랬는데 나는 옆에서 가만히 보기만 했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안 했어요. 그것도 뺑소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를 유발했다면 119 구급대원이 오든 경찰관이 오든 내가 충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도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라고 하면요, 응급 구호 조치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유발하고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가해자는 구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뺑소니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보험 접수를 시켜서 사고 접수 번호를 원무과에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치료비를 계산을 하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나오면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연락을 달라고 부탁한다, 이 조치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그냥 경상입니다. 진단 1주, 2주 이런 경우에 진단서만 제출하면은 무조건 뺑소니로 이렇게 처벌이 되냐? 자,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냐면 무작정 사고가 났다고 해서 뺑소니가 되는 게 아니라 1주 정도의 경미한 치료 경과만 지켜봤을 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해로 인정이 안 돼서 뺑소니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진단 주수가 과연 몇 주가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냥 별로 안 다친 것 같이 이렇게 운전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다쳤네요, 그냥 제가 명함만 드리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뺑소니 성립이 안 되냐? 아닙니다. 그것도 뺑소니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별로 안 다쳤다 하더라도요,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 갔을 때 어떻게 진단이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안 다친 것 같다 라고 해서 뺑소니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이거는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냥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공놀이 하다가 튀어나왔다, 가방이나 팔꿈치 등에 사이드미러 부딪혔다, 아니면 비접촉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차를 보고 갑자기 선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졌어요. 이 어린이한테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고 간 겁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 성립이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자, 제대로 된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나이, 즉 어린이죠. 어린이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까먹을 수도 있고 부모한테 전달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사고다 라고 하면은 꼭 그냥 부모 연락처를 받으셔가지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가 안 다친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모가 경찰에 연락이 왔다 라고 하면 꼭 연락을 달라. 이 아이한테는 연락처를 주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 부모가 연락 오면은 내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연락처를 경찰에 남겨놓고 신고를 먼저 하는 거,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 대 차가 사고 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큽니다. 그럴 경우엔 그냥 가도 되냐? 아닙니다. 뺑소니라는 건요, 과실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부상을 당했다면은 과실이 많든 작든 구호 조치는 분명히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과실이 작다고 해서 그 구호 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게 뺑소니도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뺑소니에 대해서 흔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7가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물론 7가지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7가지,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뺑소니로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 일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